원시 시대에 화산이 폭발하는데 오랑우탄 가족과 원시인 망나 가족 그리고 누우떼 가족들이 들판에 같이 살고들 있었습니다. 우르르 꽝 하는 소리가 듣고 모두들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고들 있었답니다. 저게 뭐지? 화산 폭발을 본 적이 없는 이 세 가족들은 멀뚱멀뚱 용암 덩어리들과 화산재들을 쳐다만 보다가 그날 이 세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또 한 2만 년쯤 지나서 AD 2005년경쯤 시대 인도네시아 어느 화산섬에서 오랑우탄 가족과 관광 상품점을 하는 인간 날 브루나이네 가족 그리고 밀린 물가 속에 살고 있던 아구 가족 셋이 살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는 꽝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 세 가족들은 어떻게들 반응을 하였을까요? 날 브루나이네 가족들만 잽싸게 지프차를 타고 항구 쪽으로 내달린 뒤 바다에 묶여있던 보트들을 타고 인근 안전한 섬까지 빠져나오지 않았을까요? 화산 폭발은 가치들을 보았는데 인간 브루나이네 가족들만 빠져나오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본다는 것은 생명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왔다가 사라진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 눈을 갖고 있는 생명체와 눈이 없는 생명체를 비교만 해봐도 눈이 없는 생명체들은 과연 생명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연 생태계 내에서는 하위 계층을 형성한다고 하겠습니다. 문어, 낙지, 소라, 해삼 등에게서 여러분들은 생명체로서의 어떤 경외감이 있던가요? 반면에 개나 돼지, 소, 고양이, 까치, 독수리 등 눈이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동물쯤에 와야 내가 오늘 살상을 했구나 하는 어떤 회환이라도 생기지 않던가요? 오늘은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 30초만 있어 보도록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이 절대적인 어둠의 세계, 이 깝깝함, 눈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류 문명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소라와 해삼과 같은 하찮은 생물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건 하나 있겠습니다. 사는데 걱정이 없다는 거. 이웃과 다투거나 쓸데없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라와 같은 존재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청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눈이 없는 생명체들만 가득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지구도 여타의 행성들처럼 그저 그런 평범한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이래 놓고 보면 오늘의 인류 문명이라는 것도 어쩌면 눈이 만들어준 위대한 기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생명체들에게 눈은 확실히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대략 약 40억 년 전쯤이라고 하는군요. 어떤 이유와 섭리가 작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40억 년 전쯤 원시 바닷가 물질 덩어리들 속에서 기이한 어떤 작용에 의해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명들은 단세포로 시작해서 금세 다세포로 바뀌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캄캄한 원시 바다 속에서 햇빛에 반응하는
안점이라는 것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 아주 긴 세월 동안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타나고 그 다음 약 6억 년 전 시기에 캄보디아 동물군이 나오게 되는데 고생물 학자들은 캄보디아 동물군이 삼엽충 화석에서부터 눈깔이라는 것이 보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캄보디아가 대폭발 생명체들이 다양한 종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때부터 부쩍 눈깔 가진 생명체들이 많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기 초기 멸치 눈깔 같은 플라나리아도 나타나고 아노말로 카리스와 같은 두 개의 겹눈을 가진 종족도 보이고 있답니다. 망둥이 원조 같은 호노돈트 같은 것도 있고 눈깔이 5개나 되는 오파비니아 삼엽충과 비슷한 마렐라, 지네와 비슷한 피카이아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징어와 문어 종류들,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그러다가 포유류 등으로 진화해 나온다고 하는군요. 인간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5가지 눈, 코, 입, 귀, 손 중에 하나씩만 한번 골라볼까요? 위원님도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눈입니다. 뭐가 회사니까 저는 입. 아, 저도 눈이요. 저도 눈에 한 표 하겠습니다. 아, 정말 눈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군요. 아, 눈이 없었다고 생각해보니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눈을 만드는데 가장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것들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치명적이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눈깔이 없었다 하면 확실히 미개, 원시 생명체를 못 벗어나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바탕에 눈이 있었다 하고 싶네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지적, 성찰이라는 것도 눈을 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오감이라고들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제1은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인간, 망라 가족이나 오랑우탄 가족이나 누떼가족들이나 다 비슷한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떤 차이들이 작동해 오늘날 인간이 먹이사슬 최고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본다는 행위는 막내 아내 막내 아들 응아예요 하고 그 옆에 애완견 말티즈하고 송아지 얼룩이하고 똑같은데 어떤 차이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큰 차이로 비화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의 답을 얻기 위하여 최근에는 생물학, 생물사회학 등이 발달하여 나름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급속히 집단화됐고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다는 의식까지로 발전해서 집단 의식화의 버전이 발전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산 너머에 가면 유토피아가 있다는 말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림들, 철학이나 종교, 사회 계약 등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충분히 이러저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느냐 아니면 혼자만 갖고 지내느냐의 차이로 인간과 여타 동물 간의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기러기들도 집단 간에 함께 이동하는 걸 보면 집단 의식화는 인간에만의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 발전 정도가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이 강줄기 따라 몰려 살면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때부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족들만 모여
수렵과 채취로 오랜 세월 지내고 있었을 때는 인간과 침팬지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나무에 있는 과일이나 따먹고 바닷가에 나가 굴이나 따개비, 조개나 주워 먹고 살 때는 그리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강가에 함께 몰려 살면서부터 법도 나오게 되고 문화, 관습, 집단 의식으로서의 종교도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개인적 의식도 진화되어 갔지만 집단 의식들, 법, 종교, 거래, 관습, 국가 등 이런 것들까지 진화되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집단의식이 발전하면서부터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속히 능력들이 커졌습니다. 하이에나 떼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낮게 인간들은 곰한테도 못 이기고 호랑이한테도 못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무슨 빽을 믿는지 호랑이와 사자, 늑대 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못 이기지만 우리 인간들이 합치면 적과 사자 하나 못 이기려 하는 것이었지요. 이렇듯 몰려 살면서 인간은 강해진 것입니다. 인간끼리 내부적으로 무수한 싸움도 했지만 몰려 살면서 좋은 점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몰려 살면서 야금야금 발전한 인간들은 거대한 식량 창고도 만들어내었고 엄청난 교통수단과 대규모 주거단지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이 있어 가능했고 손이 있어 현실화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는 머리 굴리기를 통해 여타 동물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인류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망원경을 만들어 저 산 너머뿐만 아니라 지구를 벗어나 달을 살피기 시작한 인간들은 우주 공간 속에 망원경을 심어놓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닷가 건너에 뭐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은 이 지구 너머에 뭐가 있을까까지 확대되었고 이제는 태양계 너머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의 비밀스러운 공간 속을 이제 마구 헤집어 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와 파이오니아는 지금도 그 고독한 절대 공간 속에서 스스로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인 우주선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나사의 어느 컴퓨터 디스켓 파일 속에 차분하게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수십 년 전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작업을 선도하면서 지금의 인류는 45억 년 지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38억 년 지구 생명체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초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고향 지구를 지구 바깥에 나가서 처음으로 쳐다보는 생명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태양계 바깥까지 나가서 지구를 쳐다보는 최초의 생명체 현대인간들. 본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처럼 실감나게 가르쳐준 사람이 과거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작고한 칼 세이건 박사에게 깊이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